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군산영어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진정한 성공이란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것이다라는 강연 주제로 강연을 하신 황선규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인생의 절반에서 행복의 길을 긋다, 철학아, 내 고민 좀 풀어줘와 같은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셨고, 전북대 평생교육원 및 롯데백화점 강사, 인터파크, 초청, 서울 송파도서관 저자 특강 등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에서 황선규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채널에 들어가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조조의 죽음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많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서 이후에도 강사님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선규입니다. 좀 오랜만에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자주 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고 이제 좀 사회 일선에서 좀 물러나다 보니까 별로 찾아주는 데가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강의를 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옛날에 서울에서 출판 계약을 한 원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은 출판사 사정이 워낙 요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철학은 좀 인기가 없다, 이런 결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출판이 보류된 그런 원고입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출판사에서 좀 수정도 되고 갈고 닦으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쓴 그 원고를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인격과 관련된 얘기로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임당과 지금 심사임당 얘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심사임당이 왜 5만 원짜리에 그 얼굴을 내밀게 되었는가? 왜 심사임당이 5만 원짜리 얼굴에 내밀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사임당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심사임당은 5만 원짜리 얼굴의 주인공이 됐냐? 왜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일단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뿌리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무슨 책입니까? 자기계발서죠.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라든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 교수가 쓴 그 책들이 21세기 가장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자기계발서도 한물 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심사임당이 살아있을 때나, 그때 성리학이 발전된 율곡이 살아할 당시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때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뭐라고 봤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권력을 잡는 거? 그거 아니죠. 성리학은 무엇을 가장 큰 성공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이 추구한 목적입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항상 더불어 사는 것이 돼야 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인격, 수기. 이 동양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기죠, 수기. 그래서 이 수기를 통해서 항상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성리학의 기본 패턴이고 그렇습니다. 심사임당이 5만 원권의 주인공이 된 것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보다 업적이 커서라기보다는 심사임당은 신여성이죠. 그 당시로는 신여성. 현모양처라기보다는 학문에 뛰어나고 시에 능하고 그림에 천재적인 작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 이 율곡이 커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율곡은 어땠습니까? 천재죠, 천재. 장원급제를 몇 개 했습니까? 율곡이 9개 했어요. 9개.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도 못했잖아요. 무려 9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 천재라고 해갖고 자기 아들 살린 사람 봤습니까? 자기 아들 천재라고 온 동네 방네 떠들다 본 게 어떻게 됐어요? 천재가 둔재가 된 겁니다. 왜? 천재가 돼도 행동이나 이런 천재라면 건방 들지 않아야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천재라는 것이 재능만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천재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김정은이 뭐 해갖고 막 천재 막 IQ가 아인슈타인보다 높다. 전문대도 못 갔어요. 전문대도. 물론 대학으로 이게 천재냐 아니냐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뭐 천재이다는 그 업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곡 어머니는 심사임당은 율곡에게 그렇게 딱 다른 사람들이 야 천재고 신동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율곡한테 경고를 줍니다. 너 절대 그거 갖고 기고만장하지 마라. 아주 자식 교육을 엄히 했던 어머니. 자기 남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세두동치였던 대윤 소윤할 때 그 소윤 윤 씨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심사임당이 어쨌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목이 달아난다. 그래갖고 그 거리를 두게 해서 살아난 얘기죠. 그러니까 심사임당은 단순히 현모와 양처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식이나 자기 남편에게 정도의 길을 가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5만 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현모양처다 이렇게 심사임당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후로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니고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이나 어떤 도덕성과 연관된 책들이 인문학이 어느 정도 성행을 많이 했죠. 인문학 책이 많이 팔렸죠.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인문학 책은 이제 저쪽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특히 철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대에서 철학과를 아예 없애버렸죠. 돈 안 되는 학과고 아무 없는 학과다. 중앙대는 두산그룹이죠. 기업의 윤리로 볼 때 철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생산성이 없다. 철학은 그럴 수도 있죠. 비판 학문이니까 당연히 기업에 특히 재벌 이런 교육에 비판적인 소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철학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문학이 죽으면 결국은 뭐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요. 우리가 빵으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살던 우리 어린 시절 기억과 지금 보면 뭐 이거 사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게 살기는 마찬가지다. 육신은 좀 편해졌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뭡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빈부격차가 심해. 자, 이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21세기부터 이 성공 신드롬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죠. 왜 성공 신드롬이 일어나는가? 느닷없이 옛날에는 인격 사람부터 되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인간부터 되라. 근데 지금은 인간부터 되라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이거 장땅이다, 이런 식의 장땅이다. 근데 왜 성공부터 이 성공 신드롬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미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책의 첫 번째 히트작이 뭐냐면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막 20세기 초반기에 아주 막 베스트셀러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뭡니까? 할 수 있다죠. 긍정적으로 보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열정을 가져라. 열정. 그리고 자신감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나오죠? 돈을 잃으면 반절을 잃은 거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절망했을 때 무엇이 없어져요? 절망했을 때 제일 없어지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서 절망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어느 때 제가 IMF 환란을 한번 속된 말로 뒤지게 한번 맞았는데 한 1년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때 IMF 받고 쓰러진 사람들 중에 일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뒤로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철학이 좋아서 철학을 했고 논술을 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논술책을 내면서 드디어 이제 제 철학책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한 10몇 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 철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의미가 별로 없었게 된 거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잃었지만,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되살아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하여튼 이 자신감을 딱 이루는 게 딱 사업을 뭐 조그만하게 하다가 막 갑자기 96년도에 확장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IMF가 온 게 감당이 안 돼 버리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호되게 한번 인생의 시련기를 겪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신감이죠. 완전히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냥 막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이제 세상이 시커멓게 보여. 사람도 때로는 무섭고. 피우고 싶죠, 어떤 때. 자, 그런 걸 극복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성공하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기계발서에 나쁜 말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보면 항상 뭐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어떤 정말 절망에 있을 때 또 그런 책 보고 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완전한 것을 잃는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감만 갖고 또 됩니까?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능력이라는 것이 애매하죠. 여러분 능력이 특출난 게 보입니까? 잘? 내가 이거 아니면 못 하겠다는 거 있어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을 보면 물론 예를 들어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나와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옛날같이 자기계발서를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기계발서에 심취하게 됐냐?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성공이 중요해요.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 성공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들이 그냥 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왜 미국 사회에서 이 성공이라는 테마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미국 사회를 우리가 신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않고 통합당이나 이런 데 보면 자유민주주의. 꼭 민주주의 앞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써요.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민주주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죠.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잖아요.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 뭐가 항상 들어가요? 복지 이념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다 자유를 붙인 것은 뭐냐면 자유와 평등인데 무엇이 우선이다? 자유가 우선이야. 자유가 우선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통합당 사람들이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우익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도 이쪽이 센 사람들이 우익이요. 그게 공화당이에요.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당.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미국의 볼턴 꼭 히틀러 같이 생겼죠. 거의 히틀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볼턴은. 보면. 약자는 막 가서 공격해서 죽여버리죠. 옛날 이라크 침공의 주역이요, 그게.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가 우선이에요. 평등이 무시되고 자유가 우선이면 밀림의 법칙이 지배해요. 밀림의 법칙.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을 통제를 안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는 통제하지 말자 그러죠. 통제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통제 자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통제 자체를 최소화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이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세계에 말하는 밀림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미국 사회가 바로 정글의 법칙과 유사하죠. 요새 코로나로 얼굴이 다 드러났죠. 미국에 빛나. 돈이 없으면 어디도 못 간다? 병원도 못 간다. 우리는 복지가 어느 정도 돼서 병원은 아무나 갈 수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 다 해주죠.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이제 산자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같아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살아남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성공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성공. 신자유주의라는 이 물결이 20세기에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 복지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시 우클릭을 한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이 원조예요, 원조. 레이건이 깡패죠. 알고 보면 영화배우 같이 막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인데 속은 완전히 깡패예요. 국제 깡패. 부시 다 국제 깡패들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말마다 거짓말 한다고 하니까 이 약육강식 그 세계니까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성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승자 독식주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승자 독식주의 문화. 승자 독식주의 문화가 뭡니까? 승자한테 돈이 다 쏠려. 자, 사장들은 봉급이 몇백억씩 돼. 근데 밑에는 계약직이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는 사람 우두머리가 되면 몇백억씩을 가져가는데 밑에 사람들은 몇천만 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수천 명, 수만 명치의 봉급을 가져가 버려요. 이게 승자 독식주의 문화예요. 프로야구나 특히 외국의 프로 선수들 보면 한두 명 스타들이 나머지 다 합친 거 봉급보다 더 많아요. 이게 승자 독식주의 문화예요. 이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는 승자 독식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장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승자 독식주의 문화가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커지죠. 미국의 1%가 뭐 50% 재산을 다 갖고 있어. 미국 재산의 50%를 미국 1%가 다 갖고 있어. 어떻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갈수록 닮아가지. 갈수록 닮아. 거기다 우리나라 투기붐이 또 일어나고 난리고. 자, 이번에 그 체육선수 보세요. 체육선수 죽은 최숙현이 그 부모로서 나도 그런 딸 같은 저로 보면 딸 같은 애죠. 죽었으면 그거 내 딸이 만약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성질이 좀 괄괄해서 그냥 쫓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할 정도의 너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뉴스를 듣기 싫을 정도로 막 너무 마음이 아프죠. 결국 최숙현이의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 승자 독식주의 문화의 희생자야. 우리나라 금메달 따야 그냥 이거 뭐 금메달 따면 그냥 완전히 신수가 바뀌죠. 막 협회에서 돈 나오지, 연금 그냥 쭉쭉 내오지. 그리고 1등을 해야만 그냥 이제 앞날이 보장되지만 1등 못하면 이거 체육 선수들 갈 곳이 없죠 별로. 이게 우리나라가 전부 승자 독식주의 문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승자 독식주의 문화 본 게 학벌 문제. 학교가 인성교육을 했어요. 포기했어요. 부모 책임도 있어. 그것은 나도 학교에서 가르쳐봤지만 부모가 설치면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우리 부모가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고 하면 너 이 새끼야 뭔 말하니까 오히려 부모한테 맞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찌요? 선생님이 때렸다고 막 가서 맥동가지 잡고 털어버리죠. 그리 안 그래요? 가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맥동가지 잡고 털어버려. 그러니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약간 체벌론을 가르치면서 보면 체벌도 약간은 가미가 돼야 하는데 감정적인 체벌을 하면 안 돼요. 냉정해야 돼 체벌할 때. 그러면 걔들도 알아. 내가 잘못해서 왔는구나. 그러면 전비들 알아. 근데 너 이 새끼라 봐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하면 이제 너 뭐예요 하고 이제 덤비죠. 답이 없어. 근데 아이들은 이미 산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예를 하시고 하여튼 학교도 인성교육이 다 끝났어. 전부 뭐냐? 내가 페이스북에다 학교가 뭐냐 하니까 학습공장이다. 학습공장. 무엇을 위한? 승자를 위한 학습공장이다. 승자를 위한 학습공장. 지금 모든 사회 시스템이 승자를 만들기 위해서만 해. 그러니 애들도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만큼 최숙현이도 승자 독식주의 문화의 희생자지만 애들이 자살하는 일이 많아. 왜? 이 시스템이 너무 말이 안 들어.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양육방식의 논리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경쟁하고 살자요. 협력하고 살자가 아니라 경쟁하고 살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이놈의 경쟁만 해야 되니까 이게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만 하려고 생각해봐. 맨 스트레스 받아. 내가 성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생각을 뚜들어봐요.
이런 승자 독식주의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최숙현 사건이 나고 학교라는 것도 학습공장이 돼서 더 이상 어떤 인성 이런 것은 도외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복지수도 꽝, 자살률은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출생률은 또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야 출생을 하지 행복지수가 낮은데 출생률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요새 젊은이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취업 절벽에다가 취업을 해도 이런 뭐 계약직만 나오는 이 계약직이 전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승자 독식주의 문화에서 생긴 거예요. 승자 독식주의 문화. 사장이 돈을 몇백억씩 가져가려면 밑에는 정규직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승자들이 모든 걸 다 독차지역에서 만드는 것들이 이런 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정규직이 거의였다가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계약직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하늘무르고 높은 데 올라가요. 요새 뭐 경비들 문제, 전부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계약직. 그냥 몇 달 계약해갖고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딱 엎드려서 어째요?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눈치만. 주민들 중에 제가 그래요. 인간 중에 3명은 악의 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꼭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간 중에 3명은 법 없이 너 사는데 인간 중에 3명은 이건 악발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선으로 갔다 악으로 갔다 중간적 단계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직업과 관계가 없다. 목사들 중에도 악발이 많죠. 선생 중에도 악발이 많습니다. 그건 직업과 관계없이 악의 쪽에 있는 사람, 선의 쪽에 있는 사람. 그건 이제 직업은 재능 쪽에 가까우기 때문에 인성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인간은 똑같이 뭐 이성적 동물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옛날 사람들은 일반화를 시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뭔 인간이 이성적이요? 인간은 선한 존재. 맹자가 말한 선한 존재도 아니야. 순자가 말한 악한 존재도 아니야.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선 쪽으로 향하고 태어날 때부터 전두엽이 없는 사람은 악쪽으로 가고 그 나머지 사람은 중간 상황 눈치 보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조건 믿지 마라 하는 것도 사람은 가면을 쓰기 때문에 어째요? 가면을 쓰기 때문에 잘못 속보했다가는 큰 낭패 당하죠. 그래서 함부로 하소연하지 마라. 여성분들 막 모이면 하소연들 많이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동정을 받고자 하소연하지 마라. 제가 쓴 인생의 절반에서 행복은 묻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소연하는 것은 결국 나를 망신 주는 거랑 똑같아. 내 속을 다 비춰갖고 내 약점을 다 너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소연을 하지 마라.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하소연하지 마라. 뭔 얘기도 이렇게 아까 뭔 얘기했죠? 뭔 얘기도 하소연으로 갑자기 갔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이 미국의 독식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성공이 쉽냐 하는 거죠. 쉽냐. 성공같이 어려운 게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승자 독식주의 이런 문화 속에서는 내가 승자가 된다는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없죠. 승자가 될 수 있는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에서 내가 최고가 된다는 것은 이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성공하려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한때 철학책이 2010년 동안에 많이 팔린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달이진 하버드대 교수가 쓴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팔렸는데 내가 볼 때 얼마나 그 책을 사놓고 읽은 사람이 있을까? 만만한 책이 아니거든요. 철학책이지만 그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저도 쭉 읽어봤지만 거기서 마이클 샌달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농구 잘하는 조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세계에서 농구를 최고의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성공했지.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조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냐? 그런 문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떠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만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나중에 세금 문제하고 복지하고 연결을 시켜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은 지금 승자 독식주의 문화에서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그러나 샌들이 볼 때,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롤스가 볼 때는 내가 잘된 것도 시대가 나를 원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시대가 나를 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러니 마이클 조던이 돈을 벌었으면 사회가 일부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났다고 내가 잘난 게 모든 걸 가져가야 된다.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이 마이클 조던이 성공하게 된 것은 시대운, 이런 것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시대운도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야말로 키가 2m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m 안 되는 선수가 그렇게 에어 조던이죠. 나르는 조던인데 점프력이 워낙 좋다 본 게 이 덩크슛을 날라서 하거든요. 그 당시 덩크슛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때인데, 그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승자가 되려면 그 분야에 이 재능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공할 때 재능이 60, 70%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습도 머리가 어느 정도 60% 정도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이 나머지를 쳐줘야지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바로 부모에서 받은 좋은 유전자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밀어대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자신감 가져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본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회가 구조적으로 승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만 잘 실천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사회 구조를 먼저 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만 하면 된다. 그거 안 되죠. 그게 왜 그래요? 사회성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회성. 이 사회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경쟁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요. 동양의 옛날 우리 성리학은 더불어 사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나만 잘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은 그래서 권리보다도 무엇을 더 중시했어요? 의무를 중시했어요. 의무. 근데 요새는 무엇을 더 중시해요? 권리죠. 권리를 중시하다 본 게, 자본주의, 자유주의 최고가 뭐냐?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욕망을 최대화 만족시키는 거야. 최대로 만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승자가 돼서 자기 욕망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거.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어찌냐?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하면 잘 돼.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 사회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다 한 3페이지 넘기면 그 책임담, 홍자성의 책임담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보니까 이거 성공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그 파란 것이 뭐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공하기만을 바라지 마라.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라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 속에 진리가 있다. 그냥 성공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무탈하게 사는 거. 뭔 큰 걸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무탈하게 사는 거. 상당히 이 책임담 책은 노자적인 사고방식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적 사고방식과 노자적 사고방식,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조용히 읽어보면 굉장히 그 마음을 가라앉혀 주죠. 막 열정을 갖고 살아라. 책임담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죠. 성공이란 이건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노자 말을 써놨죠. 오리가 학이 되려고 하지 마라. 노자책이 나오죠. 오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죠. 거꾸로 오리가 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늘이 빼야죠. 그러면 다 행복해지니까 불행해지니까. 여러분이 오리라면 그냥 오리로서 만족하고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자 행복이지. 그냥 자기개발서 열풍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서 성공 신드롬에 빠져서 그냥 뭔가 내가 해보겠다 이럴수록 내 정신이 소모되고 불행해진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사회적 성공이냐, 돈, 권력, 혹은 명예, 뭐 이런. 자, 아까 말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다가 치욕적인 삶을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회장을 부회장을 보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장, 부회장 거의 회장이나 마찬가지.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참 불행하죠. 여러분도 이제 조만간에 거시기면 이게 수명연장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 지긋지긋한 6년인가 좀 7년인가를 그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그거 뭡니까? 그거 온갖. 자, 이재용 부회장 봐요. 그냥 팽팽한 우리 국민들은 대충 감잡지. 실제 범죄인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근데 거꾸로 한번 봅시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어떻게 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가 엄청난 부를 벌어갖고 그 사람의 돈의 철학이 있어. 돈은 악취가 난다. 왜 돈은 악취가 납니까? 그 톨스토이 얘기도 거기 적어 있어요. 톨스토이 그 뒷장 넘겨보면 부자의 만족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만들어진다. 톨스토이 말이 그거 나오죠.
카네기는 기업가인데 톨스토이는 대문으로 알지만 톨스토이도 대부자예요. 톨스토이도 엄청난 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톨스토이 잘 나갈 때 원래 귀족에다가 대문호였기 때문에 부자죠. 뭐 정치 대문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4km다. 러시아가 땅덩어리도 크죠. 톨스토이 인생론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역전해서 죽죠. 톨스토이가. 그 부활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 얘기가 농부들한테 자기 토지를 다 나눠주죠. 톨스토이 생각하고 앤드류 카네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에는 악취가 안 난다. 내 돈에 악취가 납니다. 바로 아까 만든 대로 약자의 눈물을 먹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카네기는 어땠어요? 전 것을 일부 자기 식구들 먹을 것만 좀 내놓고, 지금으로 보면 한 100억? 그 전에 수십조니까 100억 정도만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미국 전 지역에다 도서관을 지어서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기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 같이 돈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놈의 돈을 더 어떻게든 황제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정의를 행하는 이 모습, 이게 사회적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동양 옛날 조선시대 성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성공이 아니라 이건 쳐 죽일 놈이죠. 쳐 죽일 놈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아름다운 기품, 영혼이 나오죠? 아름다운 영혼. 기품. 혹은 이게 바로 뭡니까? 덕스러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뭐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영혼과 기쁨, 덕스러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왜 율곡이 신동이지만 최고의 학자냐? 율곡은 실천가예요, 실천가. 우리 향약에 보면 상부상조가 있죠. 권선징악, 선나라라는 말도 있지만 상부상조가 있어요, 상부상조. 그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장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사람이 율곡이에요. 율곡이는 자기가 번 돈을 갖고 자기 동네, 근데 옛날에 동네는 어땠어요? 옛날에 자기 동네는 친인척들로 다 어우러져 있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울려서, 친인척들이 어울려 살았어요. 한 100명이 살았대요, 그 동네. 근데 율곡이 봉급을 받아갖고 자기 동네 어려운 사람까지 다 거기 살렸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면 바로 가서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율곡이 죽을 때는 제사 지낼 돈이었었대요. 율곡이 죽을 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 지낼 돈조차 없을 정도로 율곡이 가난했다.